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진 영어 쩡쌤입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머리로는 충분히 익혔는데 입으로 절대 안 나오는 이유. 당연히 완전히 다른 말을 배우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어는 또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자, 그 이유를 언어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국어는 교차거, 영어는 분석적 언어 성향이 강한 굴절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듣기만 해도 되게 싫은 용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니, 얘가 주어로 쓰였어도 그냥 제니, 목적어로 쓰였어도 제니인데,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장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순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제니, 이 말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주어라면 제니가, 제니는, 목적어라면 제니를, 이런 식으로 조사라는 애를 붙이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얘만 봐도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어수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예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두 언어의 다른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가 교차거, 영어가 분석적 언어의 성격을 가진 굴절어, 요 성격 때문에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할 때 유독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자, 우선 시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제 어렵잖아요. 단편적인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우리 입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한번 그거 언어학적으로 풀어볼게요. 10분 동안 쫓아갔다. 이게 우리 한국어 동사구죠. 이 동사구를 영어로 하면 have been chasing her for 10 minutes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우선 완전히 눈에 띄는 그 보이는 점만 찝어볼게요. 어떻게 다른가요? 짧고 길죠. 한 단어고 여러 단어가 뭉쳐있죠. 이게 바로 교차어와 분석어의 차이인데요. 제가 띄어쓰기는 잘 몰라요. 띄어쓰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그 동사의 변형으로만 보는 거예요. 교차어는 한 동사에 여러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부르는 애들이 붙어가지고 교착돼가지고 시제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형태소 되게 작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제를 반영하게 돼도 그렇게 막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구 안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것만 해요. 그런데 영어는 교차어가 아니잖아요. 뭔 소리냐면 chase라는 기본 동사는 놔두고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조동사 auxiliary verb라는 애를 활용해야 합니다. chase 동사에 바로 가서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 하나를 조금 그 안에서 변화를 시키면서 시제를 표현했는데, 영어는 시제를 표현할 때 뭔가 조동사라는 애가 계속 동사구에 들러붙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문장을 만드는 걸 블럭 끼우기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말은 블럭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는 거죠. 새로운 블럭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지만 영어는 어떤 문법적인 펑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블럭을 계속 추가하는 형태예요. 누가 그딴 거 알고 싶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이 자체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영어 시제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She will have finished her homework by 2. 이 영어 문장이랑 그녀는 2시까지 숙제를 끝냈을 거다. 이 한국어 문장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영어 문장은 will, have 이런 조동사를 막 붙여가지고 시제가 표현된 반면 한국어는 끝내다 동사에 끝냈을 거다 라고 작은 형태소 조각들이 붙죠. 자, 이렇게 영어는 조동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전치사도 좀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우리 지금 10분 동안 쫓고 있었다 이것만 했는데요. 여기에 뒤쫓고 있었다 라고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쫓고 있었다에 뒤만 넣어주면 되죠. 근데 영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블럭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have been chasing after her for 10 minutes. 자, 두 개 구별해 주세요. 10분 동안 뒤쫓고 있었어. 이게 have been chasing after her for 10 minutes. 이렇게 바뀌는 느낌. 우리는 형태소라는 애를 정말 잘 이용해요. 하지만 영어는 새로운 블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수동태도 한번 볼게요. 수동태 우리가 열심히 문법책으로 배우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두 언어를 다시 비교해 볼까요? 우리말은 어떻게 한다? 동사 자체를 조금 바꿔준다. 영어는 완전히 어떤 새로운 단어를 넣어준다. 우리는 만들다. 얘를 가지고 수동 개념으로 만들면 만들어지다 라고 만들다라는 애에 뭘 살짝 갖다 들러 붙였습니다. 영어는 조동사라는 애가 반드시 필요해요. be made. 시제까지 넣어보면 만들어질 거야.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바뀌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영어는 뭘 갖다가 들러 붙여야 된다. will be made. will be made. 다 만들어졌어. 현재 완료도 넣어보면 have been made. have been made. 하다. 수동태로 하면 우리는 하다에 해졌어. 뭐 이렇게 되나요? 해졌어. 되어졌어. 영어는 붙여요. be done. 그리고 얘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때도 뭐가 계속 가서 들러 붙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직접적으로 어떤 영어 문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왜 이렇게 영어가 어렵지? 분명히 외웠는데도 왜 내 입에서 잘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그걸 언어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교차거기 때문에 뭐 동사 갖고 할 수 있는 시제라든지 태라든지 이런 것도 동사구 내에서 형태소라고 불리우는 뭐 요런 쪼만쪼만한 애들을 넣어서 바꿔줍니다. 그런데 영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죠. 분석어라고 하고 굴절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시제를 나타낼 때 새로운 블럭들이 계속 들러붙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또 반대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는 동사에 막 쪼만이들을 계속 끼워 넣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발음에 따라서 막 그 쪼만이들이 조금씩 정말 조총하게 변하니까. 저는 이게 나름 재밌는 차이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고 나니까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었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